안녕하세요. 심플한 관심 종목 TV입니다. 해당 영상은 이제 SK 바이오사이언스 요거 같은 경우에 지금 상장 관련해서 코스피 상장 추진이란 뉴스가 나왔죠. 그래서 그 관련 종목들 그리고 간단하게 차트 그리고 각 종목들이 왜 엮여 있는지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요 상장에 대한 좀 개인적인 생각 요 정도를 좀 말씀드리는 영상입니다. 자, 일단 바이오 사이언스 관련 종목은 사실 지금 백신 때문에 이제 아스트라제네카 관련 종목으로 워낙 좀 유명해서 어느 정도 다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SK 바이오 사이언스 관련 종목들 그 애들이 아스트라제네카 관련주로 계속 움직였죠. SK 바이오 사이언스가 아스트라제네카의 백신 협업 CMO 계약을 체결을 했고 지금 국내에서 생산을 하고 있다라는 뉴스도 나왔었기 때문에 자 그래가지고 일단은 SK 바이오사이언스 관련 종목은 SK 케미칼 그리고 SK 케미칼 우 디스커버리 우 캐몬 정도까지가 지금 시장에서 SK 바이오사이언스 관련 종목으로 움직이던 애들입니다. 그래가지고 솔직히 최근에 좀 움직임이 있었던 애는 사실 캐몬이죠. 그 좀 개별적인 종목의 움직임은. 그리고 케미칼 같은 경우에는 수급을 좀 동반하면서 코로나 시장 때 엄청 세게 올라오기도 했고. 그래서 저는 일단 케미칼 시리즈랑 그리고 캐몬, 특히 이제 SK 케미칼 같은 경우에 시총이 5조짜리예요. 상당히 무겁습니다. 그래서 테마를 이루기엔 얘는 좀 너무 무겁다 보니까 이 테마주로 움직이기에는 사실 너무 무거워요. 이 시총이 크다 보니까 외국인 수급도 상당히 보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 바이오사이언스 뭐 상장이 다가오면은 케미칼이나 디스커버리보다는 실질적으로 SK 케미칼 우나 디스커버리 우 그리고 캐몬 요런 좀 시총이 상대적으로 가벼운 종목들이 좀 움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일단 합니다. 시총이 너무 무거워요. 그냥 적당히가 아니라 5조면 상당히 무거운 편이거든요. 자, 그래가지고 간단하게 SK 바이오사이언스 이 지분 구조입니다. SK 바이오사이언스가 여기 있죠. 여기 있고 거기에 98% 지분을 들고 있는 게 SK 케미칼이에요. 그리고 SK 케미칼의 지분을 들고 있는 게 또 디스커버리입니다. 그래서 요래서 지분 구조 때문에 SK 케미칼 우, 디스커버리 시리즈 이렇게 엮여 있고 캐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캐몬이 임상시험 수탁기관 이제 임상을 좀 대신 맡아가지고 해주는 그런 기업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지난 4월에 SK 바이오사이언스에서 개발 중이던 코로나19 백신 비임상 연구를 위탁받아서 동물 연구였죠. 동물 연구 위탁받아서 시험에 착수했던 거 이 뉴스로 갔다가 아스트라제네카 관련주 SK 바이오사이언스 관련 종목으로 움직였습니다. 캐몬 같은 경우에 이렇게 백신 비임상 시험 진행 이걸로 갔다가 움직였고 그 다음에 한 11월 9일 요때 이런 악재성 뉴스가 있었죠. 아스트라제네카 관련주 캐몬 업계 연관성 적다 하면서 이런 악재 뉴스로 갔다가 조금 밀어버리긴 했었어요. 자, 그래서 캐몬 같은 경우 이 뉴스가 나왔을 때가 요날인 것 같네요. 요날이네요. 요날 음봉으로 밀기는 했으나 생각보다 바로 다음날 지지해주고 턴을 시키면서 고점을 돌파시켰기 때문에 이 뉴스는 차트상 이미 지나기도 했고 조금 악재성 그 뉴스가 있었지만 빠른 시일 내에 넘겨버렸죠. 한마디로 요거는 시장에서 별로 큰 악재라고 생각을 안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차트상. 이게 엄청 큰 악재였다면은 차트에서 이날 밀고 더 밀었어야 돼요. 그러면서 아예 관련 종목, 이 관련주 흐름에서 낙오가 됐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빠른 시일 만에 그날 악재 뉴스 있고 그 다음날 좀 십자도지를 만들면서 좀 버티는 모습을 보여주더니 바로 이틀, 3일 차에 고점을 돌파를 시켰죠. 그래서 일단 차트 움직임상 아스트라제네카 저 관련 없다라는 악재 뉴스는 일단은 시장에서
좀 무시를 하는 모습입니다. 자, 그래서 간단하게 종목들은 어차피 좀 많이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워낙 아스트라제네카, 화이자, 모더나 관련으로 갖다 계속 움직였었던 섹터죠. 자, 그래서 일단 아스트라제네카, 그리고서 노바백스 등과 CMO 계약 및 생산을 진행 중이에요. 백신 관련해서 지금 SK바이오사이언스가. 그리고 자체 개발, 이제 코로나 백신 MVP 2001이라는 것도 임상 1상을 최근에 진행 승인을 받아가지고 진행 중입니다. 임상 1상. 진행 중? 지금 이제 돌입을 할 거예요. 임상 1상을 승인을 받았습니다. 자, 그리고 SK케미칼에서 과거에 이제 분사했던 회사고, 분사를 한 자회사다 보니까 케미칼이 최대 주주, 그리고 디스커버리는 SK케미칼의 또 최대 주주, 이렇게 해서 애들이 엮여 있는 상황이고, 아스트라제네카의 이제 백신, 현재 시장에 이제 좀 나오는 백신의 장점으로는 다른 화이자나 모더나 대비해서 접종 비용이 싸다는 거를 좀 무기로 삼고 있어요, 얘네들이. 특히 이제 모더나랑 화이자 같은 경우에는 치료 자신들이 이제 그 효능에 대해서 상당히 높은 퍼센테이지를 발표를 했죠. 물론 자회사 발표이기 때문에 그 퍼센테이지는 아직 공신력이 있다라고 표현하긴 좀 그래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더나랑 화이자는 94%, 95%의 효능을 보인다라고 발표한 반면에, 아스트라제네카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90% 효능을 보인다고 발표를 하면서, 반대로 갖다 최근에 좀 논란이 됐죠. 아스트라제네카 이거 백신 관련해서 실수로 이제 좀 나온 거다 보니까 1회분의 절반만 맞았는데 더 효과가 있다고? 이런 식으로 갖다가 조금 최근에 악재성 뉴스 혹은 좀 가십성, 이제 좀 얘기가 될 수 있는 그런 뉴스가 나오면서 조금 주가가 하루 이틀 정도 좀 흔들리기는 했어요. 아스트라제네카 관련 종목으로는 이렇게 AB프로바이오, 엔디포스, 진매트릭스 이런 애들이 있는데, 움직임이 목요일, 오늘은 좀 반등을 주긴 하면서 버티면서 반등을 줬지만, 어제 저 뉴스가 나오면서 좀 확 밀어버렸죠. 이런 악재성 뉴스가 있기는 했습니다. 자, 그리고 그러는 뭐 이제 좀 더 지나봐야 되는 거고, 그거에 대해서 백신 검증 추가 임상 진행을 한다고 했고, 이 신뢰성 때문에 뭐 승인 절차 돌입 이런 뉴스는 또 같이 자연스럽게 따라온 상황이에요. 이 논란 때문에 추가 임상을 진행하겠다, 아스트라제네카 CEO가 효과 입증 위해서. 자, 그리고서 얘네들이 좀 내세우는 장점은, 모더나나 화이자들은 이제 좀 비싸요. 한 번 1회당 한 17달러? 15에서 20달러 사이인데, 얘네들은 3에서 4달러 1회 접종하는데 엄청 싸다라는 장점을 좀 내세우고 있고, 보관에 대해서 이제 화이자 같은 경우에는 그 저온 냉동고라던가 콜드체인 이 유통 기술이 좀 필요하죠. 드라이 아이스를 넣는다거나. 그런데 아스트라제네카에서 내세우는 거는 보관은 그냥 일반 섭씨에서도 된다, 혹은 그냥 냉장 정도로 갖다가 2에서 8도 거기서도 6개월 정도의 보관이 가능하다라고 지금 내세우는 상황입니다. 자, 하여튼 이제 간략하게 회사 관련해서 어떤 식으로 엮여 있고, 재료들, 일단은 CMO 계약 이런 거는 좀 이슈가 될 수 있겠죠. 자, 그래가지고 이 관련 종목들 이제 차트를 좀 간단하게 보자면은, 일단 캐몬부터 볼게요. 캐몬은 이렇게 전곡점 이런 신고가 자리 좀 올라오면서, 자, 처음에 상승을 하면서 이 자리를 저항을 2번 맞고서 돌파 후에 요 부근에서 좀 횡보하다가 한 번 더 맞고, 그 다음에 요 자리를 최근에 돌파해주고, 지금 이 부근 이제 마지막 있었던 전고점 4,800원, 5,000원 부근으로 슬쩍 내려오면서 지금 5,000원 자리에서 좀 버텨주는 모습입니다. 이게 이틀, 3일 동안은 진매트릭스가 아니라 아스트라제네카 악재로 갔다가 좀 내려오는 모습을 보여줬으나, 반대로 갔다가 임상시험 추가로 하겠다, 효능 입증 위해서, 그런 이슈랑 밑에 21선이라는
좀 든든한 이평선이 버텨줘서 그런지 일단은 5,000원 위에서 버티고는 있어요. 그리고 얘가 일단은 추가로 볼 수 있는 거는 신고가죠. 신고가. 자, 그러면서 이런 테마주의 경우에는 시총이 좀 유통시총이 중요해요. 이런 시총도 시총인데 시가총액보다 실제로 시장에서 얼마가 돌아다니느냐. 어떤 종목들은 보면은 유통 비율이 정말 낮은 것도 있습니다. 반대로 어떤 종목은 유통 비율이 막 70%, 80% 되는 잡주들도 있어요. 근데 얘 같은 경우에는 일단 총 시총의 한 40% 정도가 지금 돌아다니네요. 그래가지고 3,400억, 대략 한 1,300억 정도가 일단 유통 시총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엄청 무거운 편은 아닌 것 같고, 자, SK케미칼은 5조죠. 일단 간단하게 봤을 때 5조에다가 64%면은 최소한 2조는 넘는다는 거죠. 거의 3조 이런 느낌인데 3조가 좀 넘네요. 3조. 자, 이 종목은 일단 신규 상장을 하고서 지금 한 조금 몇 년 지나긴 했습니다. 근데 그동안 조금 잠잠하다가 이번 코로나 추세를 타면서 4만원짜리가 10배 가까이 올라온 자리예요. 자, 대신에 이 종목은 올라올 때 이런 곳에서 외국인 수급이 계속 좀 들어와 줬습니다. 전체적으로. 얘가 그냥 세력이 깡으로 올린 느낌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외국인 돈, 이 외국인 기관 자금이 요 구간에서 상승할 때 좀 들어오면서 주가를 견인해줬던 종목이에요. 그리고 항상 시총이 큰 애들은 결국에는 외국인 기관의 움직임을 대부분은 따라갑니다. 셀트리온 시리즈를 제가 말씀드릴 때 그랬죠. 보통은 시총이 크면은 외국인과 기관의 손아귀를 좀 피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시총 큰 종목을 매매할 때는 항상 수급의 추세, 최근에 누가 이 주가를 좀 좌우하고 있는지 이 종목에. 자,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는 딱 보면은 한 달 동안, 최근 한 달 동안 외국인이 그냥 압도적으로 갖고 놀고 있죠. 억, 10억, 100억, 1000억. 순매수가 1800억 정도가 찍혀있는 상황입니다. 외국인이. 그러면서 오늘도 486억을 샀었고 그저께도 239억, 26일도 이런 식으로 왔다가 외국인이 상당히 좀 주로 움직이고 있는 종목이고 얘가 이 외국인이 들어온 거는 뭐 조금 확실하진 않지만 요런 이슈가 있어요. SK케미칼, 바이오팜, 두산중공업, MSCI 한국지수 편입 이슈가 있었죠. 그래서 이게 이번 달 말에 패시브 자금이 들어올 텐데 요런 거. 그래서 지금 얘네들 셋 다 지금 SK바이오팜이랑 두산중공업 셋 다 수급이 최근에 외국인이 꾸준히 들어오면서 땡겨줬어요. SK바이오팜도 오늘 주가를 좀 올려줬죠. 그러면서 외국인 연속성, 두산중공업도 최근 주가 상승을 하면서 외국인이 연속성, 오늘 좀 많이 샀죠. SK케미칼도 외국인이 좀 듬성듬성 비기는 했으나 전체적으로 산 거 대비해서 많이 안 팔았습니다. 여기 그냥 하루 530억을 사고 236억 뭐 이런 거 합쳐봤자 한 400억 정도, 400억이 안 되죠. 그렇게 많이 사고 조금 팔고 100억 사고 14억 팔고 100억 사고 200 거의 80억 정도 사고 130억 팔고 다시 240억 486억 이런 식으로 외국인 매수가 더 많았던 종목. 자, 그래가지고 SK케미칼 같은 경우 지금 차트상 요 위에 자리 저항을 한 번, 두 번, 세 번 만들고는 있어요. 그러면서 이런 저항을 맞고 쌍봉 맞고 뭐 내려가면은 아예 꺾여버리던가 다시 외국인이 들어오면서 한 번 더 도전을 하고 오늘 또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달 말에 패시브 MSCI 패시브 자금이 들어올 거예요. 근데 그게 뭐 무조건 주가를 상승시키거나 뭐 그러지는 않기 때문에 조금 개념이 다릅니다. 걔네들은 펀드 추종 지수죠. 펀드 추종을 위해서 들어오는 자금이기 때문에. 자, 여튼 얘 같은 경우에도 지금 기본적으로 자리가 높지만 반대로 갔다가 자리가 높다는 건 앞에 여기를 돌파를 하기 시작하면은 앞에 매물대가 없다는 거죠. 대신에 이제 종목이 좀 워낙 무겁다 보니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SK케미칼 후, 캐몬
디스커버리, 요런 애들을 좀 보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SK케미칼 우도 이 시세는 좀 SK케미칼이랑 비슷하게, 그러면서 차트도 흐름이 좀 비슷하죠. 딱 봤을 때 특별하게 엄청 큰 차이가 나는 그런 모습의 차트가 아닙니다. 같은 종목이기 때문에 얘랑 움직임이 비슷해요. 물론 케미칼이 고점 대비해서 훨씬 더 가깝기는 합니다. 케미칼 우 같은 경우에는 고점 대비해서 26% 내려와 있고, 케미칼은 6.8% 내려와 있기 때문에, 대신에 SK케미칼은 일단 무겁다는 점. 케미칼 우 대비해서 그냥 단순 시총만 봐도 거의 10배가 훨씬 넘어가게 차이가 나죠. 그래서 이런 점에 대해서는 좀, 시총에 대해서는 조금 인식을 해두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디스커버리도 케미칼의 이제 주주다 보니까 좀 엮여서 움직이긴 했었는데, 일단은 실질적으로 지분이 직접적으로 엮여 있는 건 케미칼이고, 그리고 그 중에서 케미칼 우가 시총이 좀 작다는 점. 그래서 이렇게 관련 종목들 차트를 좀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고, 자, 마지막으로 이제 이 재료를 봐야겠죠. 얘네가 움직일 수 있을까? 이런 거에 대한 이제 좀 개인적인 생각, 그렇기 때문에 틀릴 수는 있지만, 자, 코스피 상장 추진을 결의를 했다고 27일에 밝혔어요. 이사회에서. 그래가지고 내달 1일 한국거래소에 IPO를 위한 상장 예비심사 신청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이거 뭐 내달 1일이라고 하면은 그냥 바로 12월 1일이죠. 그래가지고 상당히 가까워요. 엄청 가깝습니다. IPO가 있을 때는 그 반짝하고서 다시 또 조정으로 넘어갈 때가 상당히 대부분 과거의 종목들은 그랬어요. SK 바이오팜 관련 종목도 그랬고, 빅히트 관련 종목들도 그랬고, 그리고 뭐 카카오 게임즈 관련 종목들 등등. 그래서 지금 일단 볼 수 있는 거는 좀 단기적으로 그냥 내달 1일이라고 하면은 실질적으로 장 열리는 월요일이 11월 30일이에요. 그리고 12월 1일이 바로 상장 예비심사 신청서를 제출을 한다고 하기 때문에 월요일, 화요일 요때 이제 좀 단타 칠 수 있는 구간을 주는지 정도를 보고 재료를 저 상장 예비심사 신청서를 좀 제출을 직접적으로 까보는 것보다는 그 전에 움직이는 구간만 좀 매매를 하고 조정을 또 실컷 주면은, 얘가 이제 목표는 상반기 중에 코스피에 입성한다는 목표죠. 내년 전반기를 말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기간이 조금 깁니다. 지금 얘네가 딱 언제 상장을 하겠다 이건 아니고, 그냥 전체적인 흐름상 내년 전반기쯤에 코스피에 입성을 하는 거를 목표로 하겠다라는 점. 그리고 얘랑 좀 엮어봐야 되는 거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의 효능도 같이 봐야겠죠. 실질적으로 얘가 상장이 다가오면은 이 종목들이 또 들썩들썩일 수 있긴 해요. 종목이 엮여있고 뭐 지분이 엮여있고 하니까. 그런데 그거의 중요한 점은 지금 SK 바이오사이언스에 관심이 몰리는 이유 중에 하나가 SK 바이오팜이 대박을 쳤기 때문에 SK 바이오사이언스도 같은 대기업 그룹 계열사고, 이름도 SK고, 그 다음에 바이오도 붙어있죠.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얘네들이 지금 관련 종목들이 세게 움직였던 이유는 실질적으로 아스트라제네카라는 백신, CMO 계약, 아스트라 백신에 대해서 그 기대감으로 좀 최근에 움직여줬던 종목이기 때문에, 핵심은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이 얼마나 잘 나오냐, 이것도 좀 중요하게 봐야 되는 포인트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여하튼 이게 뭐 12월 1일 예비상장 신청 제출을 하는 거는 이슈가 될 수 있기는 해요. 하지만 중장기적으로는 분명히 공백이 있기 때문에 얘가 내년 6월 전반기 안에 입성한다는 게 목표고, 아직 상반기에 뭐 무조건 하겠다도 아니에요. 그냥 목표일 뿐입니다. 한마디로 지금 확정된 일정은 없어요. 실질적으로 저 상장 예비심사 신청서 제출 말고서는. 그렇기 때문에 요 종목들은 좀 뭐 SK케미칼 같은 경우에는 사실 좀 수급이 계속 들어온다 그러면은, 혹은 아스트라제네카 이슈 따라서 엮여서 움직일 수는 있겠지만, 저 바이오사이언스 상장 이슈를 노리고서 매매하기에는 분명히 좀 틀이 다릅니다.
얘네들이 이런 신고가 돌파하고서 다음 주 뭐 수요일이든 목요일이든 막 움직이면은 그거는 실질적으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뭐 효능이 나오거나 혹은 그 백신에 대한 기대감으로 움직이는 거지 벌써부터 상장 기대감으로 움직인다는 건 아니에요. 상장 기대감 움직일 수 있는 거는 상장 예비심사 신청서를 내는 화요일까지입니다.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뭐 무조건 움직인다도 아니에요. 지금 시총이 워낙 크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얘네는 매매를 하실 거면은 그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효능에 대해서 좀 계속 지속적으로 체크하고 실질적으로 바이오 사이언스 이슈보다는 이 종목들이 움직이는 거는 지금 케미칼 관련 그 아스트라제네카 관련 호재로 움직일 확률이 좀 더 큰 섹터예요. 지금은 그만큼 우리나라 시장이든 전 세계 시장이든 백신에 대해서 관심이 쏠려 있고 그래가지고 일단은 상장 관련 종목들 이렇게 좀 모아둘 수는 있겠죠. 그래서 볼 수는 있는데 그 전에 이미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관련으로 오르고 내리고 치고받고 하지 않을까. 그 확률이 좀 더 높아 보이기는 해요. 여하튼 다음 주 월요일 정도 구간은 좀 단타 구간을 줄지 이런 거는 좀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고 대신에 저 같은 경우에는 상장 예비 심사 신청서를 제출하고 나면은 그 다음에 기대감까지 기간이 꽤 길어요. 45일 이내의 심의 결과죠. 물론 이제 다 45일을 대부분 채우진 않는데 그만큼 이슈가 좀 잊혀질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는 좀 재료 측면에서 고려를 하심이 어떨까라는 생각. 자, 여하튼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좀 부탁드리고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